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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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생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 오늘 7월 14일 첫 노래로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월 14일 첫 노래로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이렇게 내일 해가지고 비가 쭉쭉 내릴 거로 그 기상 예보에서 봐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낮에 보셨죠?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네. 지금 날씨 예보를 보고 있는데 이따가 저녁에 한번 슬쩍 비가 뭐 약간 소나기 같은 느낌으로 살짝 내렸다가 뭐 내일은 뭐 비가 안 오고 뭐 토요일에 또 잠깐 비가 내렸다가 비가 또 안 내리다가 다음 주만 수요일 정도 돼가지고 비가 내릴 것으로 다시 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게 약간 그 바뀌고 있어요. 일기예보가. 네. 사실 그 제가 아까 그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는데 기상청이 욕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비 많이 오면은 야구가 취소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뭐 그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 야구가 뭐 이렇게 취소될 수도 있다. 뭐 비 많이 와가지고 취소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 야구 보러 가려고 했던 분들이 다 취소하고 그랬었는데 정작 그날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막 기상청에 막 홈페이지에 욕 엄청나게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아까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기상청 그 예보가 너무 안 맞다고. 네, 너무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 정도로 이거가 이제 예보가 별로 안 맞으니까 좀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거의 뭐 그냥 민간에서 일기예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좀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좀 날씨 예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었는데 비 온다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제가 취소했거든요. 근데 예보에서 그 주말에 비가 뭐 조금 슬쩍 왔다 그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그러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그리고 2부 1부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오늘 추천 메뉴, 그리고 2부 마지막 순서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암생활 시장 한번 노래 한번 듣고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럼 제가 많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왁스 서사장의 딱 한 잔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왁스 서사장의 딱 한 잔만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인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많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레고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레고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그
뭔가 폭넓은 연령대라든지 남녀노소를 이제 구분 불문하고 많이 좀 즐기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 괜찮은 그 장난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 레고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특징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어서 이 레고가 더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레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호환성이에요. 네. 연식에 이제 상관없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뭐 지금 만들어졌던 10년 전에 만들었던 아주 옛날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 레고든 다 합체가 가능합니다. 네. 그 이제 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블럭의 윗부분이 이렇게 약간 그 툭 튀어나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그 레고 제품들은 다 이게 호환성이 가능합니다. 다 낄 수가 있어요. 결합이 가능합니다. 네. 듀플로 이제 브록 위에 일반 브릭을 끼우거나 반대로 일반 브록 위에 듀플로 브릭을 끼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아요. 예전에 뭐 한 90년대에 뭐 한 90년대나 80년대에 만들었던 레고랑 지금 만들어지는 레고랑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냐? 네. 그 과거랑 지금이랑 생긴 것도 약간 다른데 어떻게 이제 이게 결합이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분들 많은데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그 어떤 그 인터넷 같은 거 잘 찾아보면은 그 옛날 아주 막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레고랑 지금 만들어진 레고랑 그 이제 서로 합쳐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네. 어쨌든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70년대 뭐 진짜 그 오래된 거 있죠. 고전적인 레고. 네. 그런 것도 지금이 합쳐집니다. 네. 오, 야, 이거 괜찮네. 예. 예전 거랑 지금 거랑 합쳐지니까 매력이 있네요. 네. 레고가 이러한 이제 블럭형 완구에 대한 표준을 완벽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블럭형 완구 브랜드인 옥스퍼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메가 블럭의 브릭도 그 레고 브릭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조금 그 위화감이 좀 들긴 하지만 다른 브랜드인 이제 옥스퍼드 그 뭐야 그 장난감이랑 레고 장난감이랑 합쳐도 결합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하죠. 네. 웬만하면 같은 회사끼리 붙이는 게 좋아요. 네. 어쨌거나 그 어떤 규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완성시킨 게 바로 이 레고입니다. 네. 다만 좀 안타깝게도 레고의 일부 시리즈와 피규어는 호환이 안 돼요. 몇몇 개가 일부의 그 시리즈가 연령별 분류상 시스템 라인업에 속하는 타운, 스칼라 벨빌, 잭스톤 주니어, 토이스토리, 테크닉 시리즈는 그 피규어 규격이 조금 다르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제 다른 것들이랑 이게 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레고의 제품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한 일부의 어떤 그 레고만 빼고는 전부 다 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어, 네. 여기 뭐 되게 어려운 그런 이제 레고 제품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네, 그런 거는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작이에요. 이 무엇을 하든지 뭐 설계도와 이 뭐야 레고 블럭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애초에 그 목적 자체가 장난감으로 이제 시작한 레고사 측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획기적인 건데,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웬만한 거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레고로. 네, 물론 이제 뭐 내구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긴 해도 하여튼 어쨌거나 좀 비슷하게는 어떤 것이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캐릭터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모니터 뭐 아니면 자동차 뭐 컴퓨터 뭐 할 것 없이 그냥 주위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오토바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레고로 만들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본체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책상 같은 물품 같은 것들을 레고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사진 같은 거 찍어 가지고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 찍어 가지고 이제 막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의 호텔에 가면은 레고로만 만들어진 방까지 있습니다. 네. 야, 신기하다. 네. 제가 이거 사진 봤거든요. 근데 그 레고랜드라고 그 레고만 있는 약간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지? 놀이동산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어떠한 방에 레고로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방 들어가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뭐 시계, 뭐 책상, 의자,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레고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심지어 이 레고로 만들 수 있는 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작은 이제 뭐 작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제 크기의 자동차라든지 뭐 총 뭐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많이 놀라고 있어요. 이 이제 레고사에서도 물론 이제 모조리 레고만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까지는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레고에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총이면은 그 이제 뭐 쇠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레고면은 레고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쇠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레고로 거의 웬만한 것들은 전부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 레고의 그 어떤 그 철학 중에 하나인 그 어떤 그 이제 제한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레고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그 이제 툭 치면 부러지거든요. 부러지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고 해야 되지. 네. 강력한 어떤 충격 같은 거 받으면은 뭐 거의 뭐 작살나기 때문에 내구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 빼고는 뭐 괜찮은 나머지는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건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레고로 침대를 한번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다가 제 친구가 실패했어요. 네. 제 친구가 좀 몸무게가 나가거든요. 네. 그 어떻게 좀 내구성을 좀 잘 하려고 만들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약간 여담이었고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레고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정기고의 Only You 그리고 솔라의 꿈에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숨쉬는 공기처럼 네가 있다는 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기고의 Only You 그리고 솔라의 꿈에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스다 레고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레고의 그 이제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그 만들었던 제작, 네, 그거랑 조금 비슷한 건데 재현성이라는 게 있어요. 현존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물건, 건축물, 심지어는 실존 인물까지 이 레고로 재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스타워즈 라인업에 뭐 요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이제 뭐 어떤 캐릭터 실존 인 그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라든지 뭐 실제 인물 같은 것들을 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약간 그 뭐야 무슨 3D 프린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레고 같은 뭐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레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자동차 뭐 어떤 거 할 것 없이 웬간한 거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근데 이 레고가 칭송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재현성입니다. 네.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약간 그 상상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레고를 이제 많이 하라고 하는 게 그 창의성을 좀 많이 발달시키려고 하는 그 시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레고로 실제로 그 실제 크기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컨테이너 크기의 집을 아예 그냥 다 레고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세계의 뭐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 같은 거 있죠. 뭐 에펠탑이라든지 아니 뭐 자유의 여신상 뭐 우리나라의 뭐 숭례문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뭐 100분의 1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뭐 1000분의 1 크기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어떤 방이라든지 어떤 되게 넓은 곳에다가 레고로만 만든 것들을 쫙 깔아놓는 것도 있어요. 약간 그 무슨
전시회 같은 거랄까? 네,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고의 다른 좀 특징이 또 안전성이 있는데 그 무독성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이 레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른들보다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뭐 어린 아이들, 아주 갓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든 손에 잡히면 그냥 바로 입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만약에 그 레고 블럭이 좀 유해한 그런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은 이제 막 먹거나 그러면은 그냥 뭐 목숨을 잃을 수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지금 만들어지는 그 레고의 그 어떤 성분 같은 것들은 무독성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독성 플라스틱 이거를 사용했다가 버리면은 그걸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무독성 플라스틱으로 다시 만드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점이야말로 레고 정품이 각종 중국산 어떤 짝퉁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가짜랑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불법으로 만들어진 그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그 뭐 이렇게 먹거나 입에 대면은 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좀 싼 가격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독성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걸 먹어도 그렇게 뭐 이게 몸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거 먹으면은 이제 그 블럭이 이제 뭐 장이라든지 이런 거 쿡쿡 쑤셔가지고 아플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 블럭만 빼내면은 괜찮아요. 네. 뭐 하여튼 이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만 문제가 있다면 레고 블럭을 밟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진짜 아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레고 블럭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이제 밟아봤거든요. 집에 있던 거. 진짜 아픕니다. 약간 요거랑 비슷한 게 그 왜 집에 뭐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그 머리핀 같은 거 요런 거 집 바닥에 그냥 방바닥에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이제 방 지나가다가 그 밟으면 진짜 아프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 듭니다. 네, 레고 근데 특히나 레고 블럭이 그 위에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진짜 아파요. 네, 그게 또 오래 갑니다. 네, 짜증나고. 네, 그래가지고 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린아이들이 이 레고를 가지고 놀면은 조금 그 잘 지켜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좀 잘못하면은 그거 밟고 뭐 그러면 좀 아프니까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잘 좀 지켜봐야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또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튼 프로젝트의 끈, 그리고 길구봉구의 막조와, 그리고 백아연의 쏘쏘까지 이렇게 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다가와 주길 바랬는지도 몰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코튼 프로젝트의 끈, 그리고 길구봉구의 막 좋아, 그리고 백아연의 쏘쏘까지 이렇게 세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우수다 레고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레고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약간 그 범세계적인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고 블록은 주로 이제 재현이라든지 어떤 구현 같은 거에 초점에 맞춰져 있지만 이제 레고가 굉장히 그 레고 본사가 있는 곳이 독실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관련 시설은 조금도 묘사되지 않습니다. 과거 레고가 덴마크 내수 브랜드로 그치던 시대에 딱 한 번 교회 모델이 나온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조금도 종교 시설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이제 다른 문화권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려는 진출하려는 염두가 조금 있는 듯한데 뭐 그 덕분인지 뭐 저쪽 뭐 네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슬람 뭐 이런 데서도 이 레고를 많이 사용해요. 재밌게 놀고 있고. 네. 어쨌든 뭐 잘 어떤 중립 같은 것들을 잘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종교 때문에 뭐
어떤 시장 진출에 지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요거는 이제 레고의 특징이라고 하기엔 조금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재테크도 있어요. 레고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온 시리즈는 반드시 단종됩니다. 끝나요. 더 이상 다시 만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다는 소리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듈러 시리즈 중에 하나인 카페 코너의 경우 2008년에 발매된 것이 지금은 300만 원이라는 네, 엄청난 정신 나가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요. 주식보다 낫다라는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보관비라든지 아니면 뭐 단종 이후에 가격 상승까지 기다리는 기간 뭐 인플레 뭐 온갖 변수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뭐 투자 수단으로 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효용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점은 많은 신규 유저가 이 레고를 이제 사는 그런 어떤 계기 같은 것들도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 수단이 될 정도로 현물 재산의 가치가 있다는 점인데, 즉 다른 장난감보다 어떤 감가상가가 이제 극심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여는 그 성인들이 적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인이라면 생각할 않을 수 없는 이제 경제적인 조건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인기를 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레고를 좀 사가지고 약간 뭐지? 피규어 건담 프라모델인가? 뭐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나중에 뭐 좀 비싼 가격에 파는 뭐 그런 거랑도 조금은 비슷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변 부품을 일일이 구하려면 또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어떤 시리즈에 뭐 어떤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시리즈밖에 안 나오는 뭐 그런 부품이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고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제품의 완성도보다는 그저 비싼 제품에 그리고 재테크가 될 만한 물건에 열렬히 호응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어두운 면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뭐 어른의 장난감이기도 한 뭐 레고의 일면이기도 해요. 네. 다만 다만 이게 조금 재테크로서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려고 비싼 가격에 레고를 샀는데 사실 다시 되팔려면은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새거 파는 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레고 좋아하는 양반들은 이 레고 포장 뜯지 않은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레고 포장지를 뜯고 그걸 이제 그냥 가지고 놀기 때문에 조금 가격도 내려가는 편이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테크를 위해서 이 레고를 시작했는데 흔히 덕후라고 하죠. 네, 이 장난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단종 예정이자 재테크 분류 예정이었던 다수의 고가 제품들이 뭐 박스 리부트라든지 아니면 제품 재생산 아니면 뭐 판매 물량 확장 등을 하면은 재테크 활동이 아무래도 제한을 받겠죠. 좀 몇 개 없어야지 좀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 다시 만든다고 발표가 나든가 뭐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으니까 네,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요즘엔 또 단종되는 제품들의 어떤 수명 같은 게 좀 길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한순간에 올라가진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네. 뭐 어쨌거나 근데 이 레고로 재테크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죠. 네. 그냥 거의 뭐 취미로 이제 모으는 경우가 많은데 레고를 모으면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좀 얘기해봤어요. 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를 은근슬쩍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깨와 솜사탕의 여기까지인가요? 그리고 김광석의 거리에서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참깨와 솜사탕의 여기까지인가요? 그리고 김광석의 거리에서까지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1부 두 번째 순서 또 맛있는 어떤 그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인데 오늘 이제 그 알려드릴 어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좀 더운 날, 무더운 날 밤에 해가지고 맥주 한 캔 딱 따가지고 같이 먹으면 그 아주 기깔난 그런 음식입니다. 바로 통오징어 튀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뭐 음식 같은 거 이제 오늘 추천 메뉴 뭐 할까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거 제가 저번 주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진짜 더웠어요. 그 더운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이거 만들어가지고 야 오늘 같은 날 뭔가 되게 시원한 거 먹고 싶다 했는데 그 어떤 시원한 맥주와 함께 이 통오징어 튀김이 있는 그런 사진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요거 진짜 시원한 어떤 생맥주에다가 요 오징어 튀김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해가지고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재료가 오징어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이제 시장에서 파는 그 오징어, 오징어랑 튀김가루, 그리고 파슬리 가루, 카레 가루 정도, 그리고 이제 물, 그리고 이제 카옌 페퍼, 아니면은 이제 고춧가루, 이제 후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딱 이 정도만 있으면 딱 돼요. 네, 뭐 그냥 그 일반 오징어가 아니라 뭐 반건조 오징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징어는 뭐 튀길 때 그 오징어 튀기면은 왜 그 약간 오그라들잖아요. 빵긋빵긋 막 춤추듯이 그렇게 오그라들지 말라고 꼬챙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젓가락 아니면 이제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젓가락에다가 오징어를 이렇게 잘 꼬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붙어 있으면 떼지 말고 그냥 그대로 튀겨도 돼요. 네. 튀김옷은 한 세 번 정도 입혀주는데 오징어는 튀김가루에 1차적으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파슬리 가루를 약간 넣은 가루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죽을 해보는데 그 큰 뭐 그릇 같은 데다가 카레가루 그리고 튀김가루 카옌 페퍼를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비율은 솔직히 거의 뭐 필요가 없어요. 거의 뭐 1대 1대 1 정도. 네, 아니면 그냥 솔직히 이거는 그 비율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제 비율은 할 때마다 그냥 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눈대중으로 거의 뭐 1대 1대 1 비율 정도로 넣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조금 뭐 색다르게 넣고 싶다. 아니면 약간 카레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카레를 좀 더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뭐 개인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에다가 이제 그 이제 범벅을 잘 해줍니다. 네, 이걸 잘 반죽된 거를 오징어에 잘 묻혀가지고 옷을 입혀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슬쩍 두른 다음에 살살살살 달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오징어를 그냥 거기다가 이제 올려줘요. 네, 잘 튀겨줍니다.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하게 잘 이제 튀기면은 여기다가 튀긴 다음에 그 이제 통 오징어잖아요. 통 오징어를 튀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버터라든지 치즈를 살짝 올리면 더욱 맛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이 튀겨가지고 뭐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 튀김 옷 안에 카레가루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좀 어떤 양념 같은 것들이 이미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담백한 맛을 원하면은 치즈라든지 아니면 버터 같은 걸 넣으셔 그 이제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 바삭하게 튀겨진 이 통오징어 그 통오징어 튀김을 꺼내가지고 접시에다 딱 담으면 끝인데 요거를 그냥 그 꼬챙이에 꽂혀 있잖아요. 그걸 그냥 뜯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 이제 빼가지고 꼬챙이는 빼고 가위 같은 걸로 이제 짝짝짝짝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침 나온다. 맥주 하나 딱 들고 이 오징어 하나 딱 먹고 맥주 한 모금 딱 하면은 진짜 야 무더위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약간 근데 요거
네,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밤에 뭐 드라마라든지 뭐 아니면 뭐 스포츠,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보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가족끼리 뭐 약간 좀 수다 떨면서 요거 먹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좀 괜찮은 안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냥 이 안주 말고 그냥 요렇게 튀김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먹어도 뭐 괜찮긴 한데 음 근데 약간 그냥 먹으면 약간 퍽퍽할 수도 있으니까 뭐 콜라라든지 뭐 이런 음료수랑 같이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겠다 이거. 네. 오늘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는 통 오징어 튀김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쉽죠? 네. 요거 뭐 아셨다가 이번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울 때 지금 맥주 한 캔 딱 해가지고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야함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봤는데 이번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저쪽 약간 위쪽 경상북도 쪽으로 갑니다. 네, 경상북도 쪽에 어떠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괜찮다고 하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함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네, 저희 야함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최인규의 태화루 아라리오, 현당의 껄껄껄, 윤수연의 꽃길, 설운의 붉음,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저희 야함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은 여행을 떠나요. 네,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또 저쪽 그 충청이래 경상북도에 우리나라 사법교육의 어떤 첫 발자취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곳을 갑니다. 꼬불꼬불 중령을 넘어서 닿는 곳이 이제 풍기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소백산 쪽인 동북 방향으로 접어들어서 가면은 세월의 무대가 느껴지는 약간 유적을 하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백산 비로봉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맑은 죽계천가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 자리한 영주 소수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이 서원, 이그 소수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그 조선은 그 성리학의 나라였잖아요. 그 유교, 그 유교의 성현들을 이제 모시면서 이제 제사도 하고 뭐 어떤 그 교육도 하는 뭐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사법교육 기관이 이 소수서원이었습니다. 네,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학원인데 조금 큰 학원 정도? 네, 뭐 그 정도 돼요. 네, 소수서원은 주세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선구자 문성공 안양 선생이 젊어서 공부하던 이곳 백운동에 중동 37년에 영정을 모신 사묘를 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이듬해에 중국에서 주자가 세운 백록동 서원을 본떠 가지고 양반 자제들을 이제 좀 교육하는 이제 학원 같은 역할을 하는 백운동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퇴계 이황이 풍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명종 5년에 왕에게 진언을 올려가지고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아가지고 오늘날에 그 이르고 있습니다.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서원철폐라는 어떤 그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 서원철폐 때에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름 그대로 소수의 서원인 거예요. 네. 조선시대의 사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은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조선 중후기에 걸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학문과 정치의 요람이 되었는데 서원이 생기기 전에 교육기관으로는 뭐 중앙의 성균관이라든지
아니면 사부학당, 뭐 지방의 향교 정도가 있었지만 이제 관립기관인 향교는 사실 뭐 사립교육기관인 이 서원이 생기면서 그 사실상의 교육 기능을 이제 서원에 내주고 거의 뭐 그 문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이제 바뀌었죠. 서원은 특히 이제 경상도 쪽에 많습니다. 네, 조선 중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 세워진 그 서원들이 한 4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40% 정도가 이 경상도에 집중돼 있어요. 네, 그만큼 어떤 그 학구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배움의 어떤 열정 같은 것들, 네, 아니면 뭐 어떤 그 이제 그 양반, 뭐 선비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곳 경상도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 거예요. 네. 경북 북부 지방이 아직도 이제 추로지향, 뭐 곧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어떤 그 내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이제 학문의 맥 같은 거, 어떤 학구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쭉쭉 그 남아 있습니다. 본래 서원은 교육을 하는 곳이었지만 서원마다 받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사도 중요하게 여겨요. 때문에 서원의 공간은 크게 이제 교육 공간의 제사 그 공간과 어떤 제사의 그 공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수서원은 삼요에서 출발해서 그 교육기관이 된 만큼 그 배치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엄격한 규칙에 의하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다른 곳은 약간 그 여기는 여기, 뭐 여기는 뭐 제사, 여기는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확하게 어떠한 그 기준에 의해서 막 냅뒀다면은 이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좀 역사가 길잖아요. 최초의 서원이니까 그 역사가 긴 만큼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에 뭐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좀 세우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뭐 어쨌거나 이제 그 서원으로서의 파격을 가장 먼저 깬 것도 이 소수서원을 들었을 때 만나게 되는 당간지주 한쌍입니다. 아니 그 서원 영역에 웬 당간지주일까 이제 궁금증이 되는데 소수서원 자리는 원래 숙수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에요. 절의 흔적은 이 당간지주와 소수서원 사료 전시관 마당에 놓아 있는 어떤 석등, 석탑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예전에는 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1953년에는 손바닥만한 금동불 수십 구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땅 위의 통치 원리가 유교로 바뀌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약해진 불교 문화가 이제 좀 땅속으로 묻혔던 것인데 그 하나의 흔적이 이 당간지주입니다. 이 당간지주가 이제 높이 3.65m예요. 좀 그 높죠. 곱게 뻗어 있는 바깥면 중앙에 세로로 띠선을 새긴 것 말고는 뭐 아무런 조각도 없이 되게 매끈하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당간을 밭도로 그 원호를 새긴 뱃돌이 지주 한가운데에 길게 남아 있는데 통일 신라 시대의 유물로 여겨지면서 보물 제5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서원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만큼 역사가 깊지만 이곳 지리적인 역할 역시 과거의 옛날부터 약간 전통적으로 어떤 내려오는 그 맥락이 있어요. 정문을 들어서게 되면 먼저 강당인 명륜당과 마주하게 되는데 강당으론 이제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는 곳이죠. 넓은 마루를 중심으로 온돌방이 이제 달려 있는 것이 보통인데 백운동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는 이 강학당은 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정면 4칸, 측면 3칸인데 8작기와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8개의 어떤 그 이제 돼 있는 그런 기와집인데 강당 안에 대청 북쪽면에는 명종의 친필인 소수서원이라는 그 현판이 걸려 있으니까 어떤 그 서원의 한 상징과 같은 어떤 그 유교 교육기관의 상징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저는 뭐 소수서원을 아직 실제로 가보진 않았어요. 네, 뭐 조만간 가보고 싶어서 어떻게 좀 가볼 생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못 가봤는데 어쨌거나 가보면 되게 그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그 건물들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그 어떤 그 뭐야 저 원래 있던 거 말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도 되게 좀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볼만 하다고 하네요. 네. 그 약간 그 영주 쪽 그쪽이 또 학구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쪽 그 동네에 또 공부 잘하는 양반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옛날, 네, 과거 뭐 통일신라 아니면은 신라 때 뭐 고구려래 고려, 조선 뭐 이런 데까지 쭉쭉 내려오는 어떤 그 전통 같은 게 이곳 지역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경상도 지역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소수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래는 우은미의 같은 하늘 그리고 이소라의 난 행복해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은미의 같은 하늘 그리고 이소라의 난 행복해. 네,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소수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수서원의 그 이제 명종의 친필인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이 현판 건물 뒤에는 일신제와 직방제라는 선비들의 기거 공간인 동제와 서제가 있습니다. 현판은 둘 있지만 이제 집은 거의 뭐 이어져 있는 그런 한 채예요. 명륜당이 동서로 길게 앉아 있는데 비해서 이 집은 남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에 각각 한 칸짜리 대청이 있고 양 옆으로 벌어져서 온돌방이 있는데 좁은 툇마루를 이제 앞에 두고 칸칸이 나뉜 한 칸짜리 방들이 굉장히 좀 아담한 편입니다. 집중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기에 큰 방이 별로 뭐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여겼던 옛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약간 조금 그렇긴 해요. 네, 거의 뭐 그냥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박혀가지고 공부나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답답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편 쪽 개울 쪽으로는 기역자로 이제 앉혀져 있는 학구제와 지락제가 있는데 지락제는 개울을 마주한 담장이 연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유생들이 여기에 가지고 이제 그래도 조금 너무 공부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뭐 개울도 보면서 어떤 자연의 기운을 만끽하면서 흔히 호연직이라고 하죠. 네, 어떤 그 심신을 좀 그 단련하는 네, 그런 거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이 소수선의 작은 방과 마루를 이제 모두 4천여 명의 유생들이 거쳐갔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뭐 그 이상 거쳐갔을 수도 있죠. 네. 거의 이게 역사가 좀 되니까. 어쨌거나 서원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에요. 서원마다 어떤 선비를 모셨는가에 따라서 그 서원의 품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세력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니까 서원들마다 앞다퉈가지고 영향력 있는 큰 선비를 모시려고 했는데 소수서원은 처음에는 그 이제 안향 선생을 이제 모시는 사묘로 출발했지만 사당 공간은 강당 왼편으로 담장 안에 있고 이 서원 안에서는 유일하게 단청을 칠해져 있습니다. 이 사당에는 이제 안향 선생 말고도 그 뒤에 이제 안보, 안축 그리고 이제 주세붕을 함께 모셔가지고 배양하고 있어요. 사당 뒤에 바로 뒤에 이제 나무 판자벽으로 된 조그마한 집은 책을 보관하는 장서각이고 그 뒷 건물은 전사청으로 이제 제사 때에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걸 준비합니다.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유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제 고려 때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이. 네, 흥주 이제 죽계 상평리에서 태어났는데 만년에 송나라의 주자를 추모해가지고 그 호인 회암을 모방해가지고 이제 호를 회헌이라고 이제 지을 만큼 어떤 주자 뭐 이렇게 유교에 대한 그런 경도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원나라에 가서 그곳의 학풍을 직접 느끼고 주자서를 베껴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양반 안향이에요.
그가 이제 원나라에 가게 됐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 왕과 원나라 공주이기도 한 왕비를 이제 호종하는 직책을 맡아서였는데 뭐 따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그런 거였죠. 네, 어쨌거나 이제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현실을 헤쳐나갈 뭐 어떤 새로운 사상 같은 것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이 안향은 주자학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안향 이후로 이제 그 어떤 그 성리학의 그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받아들인 그 신진사대부라는 양반들이 이성계 이런 양반들 이런 양반들이 이걸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좀 조정에 많이 이제 진출하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 막 이런 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의 어떤 그 개창의 어떤 통치 원리를 처음으로 이제 가져왔던 양반이 이 안향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뭐 좀 대단한 양반인 이 안향이 죽은 뒤에 1318년 네, 충숙 왕은 그의 공적을 그리기 위해서 궁중의 원나라 화공에게 면해가지고 이제 그의 영정을 그리게 했는데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좀 아니 뭐 얼굴 그리는 거가 뭔 대수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남겼다라는 거는 왕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안향의 어떤 그 이제 얼굴을 그려가지고 복원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향이 좀 비중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컸다. 그런 영향력이 좀 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아직까지도 좀 있어가지고 국보 제 111호로 이제 지정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최초의 서원이니만큼 간직한 문화재도 많고 연구할 거리도 많아가지고 소수서원은 전속 연구원들을 둬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물 전시관에서는 강황 모습, 아니면 재향 모습의 모형을 갖추고 옛날 어떤 그 모습 같은 것들을 이제 재현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물 제 717호인 주세붕 영정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 소수서원을 한 바퀴 돌면 알 수 있듯이 소수서원은 이제 건물들이 놓인 방식이 좀 자유로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당에 견주어가지고 사당 공간은 왼쪽 뒤편으로 치우쳐져 있고 특히 이제 사당의 이제 자리가 굉장히 좀 어정쩡하기까지 하니까 뭐 최소한 사당을 뒤로 놓고 강학 공간을 이제 앞에 놓는 전학후 묘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은 듯이 좀 자유롭게 둔 것으로 봐가지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그 이제 위계 질서라든지 아니면 엄숙함, 어떤 카리스마 같은 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시시할 정도로 이제 느낌을 받아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이 이제 소수선의 담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간지주 옆에 있는 경렴정에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건너편 개울을 보면서 그 뭐 시원한 그 물소리 같은 것들 그로 나면서 어떤 자연을 만끽하면서 어떤 시도 한번 읊조리는 것도 나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약간 그 옛날에 그 지금보다도 더 그 공기가 맑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공부만 하던 양반들이 여기에 이제 정자에 앉아가지고 이 개울 이제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뭐좀 여러 가지 뭐 힘들다 뭐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어떤 그 네, 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네, 지리해지는데. 네. 어쨌거나 뭐 요건 넘어가가지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 이제 소수성화는 어떤 그 이제 결혼식 촬영 네, 요런 것들을 하려고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네. 이 소수서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수서원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네, 어떤 그 옛날 풍과 어떤 그 자연적인 그 배경 같은 것들 그래가지고 결혼식 뭐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 촬영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려고 이 소수서원에 많이 온다고 해요. 아니면은 그냥 여행 목적으로 이 소수서원에 와가지고 그 뭐 인증샷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 소수서원 왔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좀 자기 좀 이쁘게 보이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사진 찍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웬만한 그 소수원 어디에서 찍든지 괜찮은 사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제가 소수원에 가면은 어떻게 좀 사진 잘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만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소수원 가까이 있는 이제 금성단은 이제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이 소수원 쪽에 있는 이제 금선단을 좀 둘러보려고 하면은 그쪽 면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소수선에 이제 전화를 좀 해가지고 여기 좀 그 보고 싶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안내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백운동 글자가 새겨진 죽개천 건너에는 취한대라는 이제 정자가 있고 정자 오른쪽 숲속에는 돌탑이 있어요. 취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터만 남아 있었는데 요즘 근래에 다시 뭐 복원도 했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합니다. 네, 물론 어떤 그 관리상 그 문제 때문에 일반인 출입을 이제 금하고 있긴 한데 뭐 어떻게 잘 말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건 뭐 제가 그쪽 그 관계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는 동생들이 그쪽 영주 쪽에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한테 물어보면은 소수서원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언제든 가도 되게 이쁜 멋있는 그런 곳이긴 한데 특히나 겨울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쌓인 소수서원을 가면은 진짜 이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겨울에 그 소수서원 그 눈 왔을 때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못 갔었는데 올해 좀 그 눈 올 때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 12월쯤 정도, 네, 12월 정도쯤에 한번 좀 생각해가지고 한번 소수서원 가볼 생각이긴 한데 뭐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이게 가보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오면은 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가보고 싶다 거기. 네, 혹시 소수서원 가보신 분들은 어떤 그 어떤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연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적으셔가지고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로 주세요. 네, 제가 좀 그거 보고 좀 참고한 다음에 소수원 가보겠습니다. 네, 물론 그 사연도 읽어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리니까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 방송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지금 방송을 좀 오랫동안 했네요. 네. 이상하네. 오늘 약간 제가 좀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고 목 상태도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방송하는데 이제 말을 좀 줄이려고 했어요. 오늘 말을 별로 안 하려고 이게 노래를 되게 많이 선곡을 해놨거든요. 그 오늘 아침에 여기 오자마자 노래 선곡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노래 그 말 조금 하고 이제 노래 많이 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져가지고 네. 이따가 뭐 방송 촬영도 온다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그 촬영할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느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제 그 보이는 라디오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뭐 재밌게 잘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저는 집에서 슬쩍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첫 순서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에서는 레고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였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는 그 더운 여름날에 그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 통 오징어 튀김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소수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그 날씨 예보 말씀드렸지만 그 저녁쯤 한 6시 7시 정도 되면은 뭐 소나기라도 뭐가 이렇게 비가 살짝 내린대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뭐 저녁에 약속 있으신 분들은 꼭 우산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가 비가 올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유비무환이라고 네, 좀 그 대비해가지고 나쁠 건 없겠죠. 네, 작은 우산이라도 어떻게 좀 이따가 나가시게 된다면 하나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지금.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또 신청곡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요 신청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BAP의 카니발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는 내 친구야 그냥 어디든 가면 돼 알고 공연 아님 여행 뭐든 떠나지